자, 2021년 모의고사 3월 고1 거 33번 한번 해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하는 적절한 거 찾는 거였는데 일단 우리가 답은 1번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내용도 한번 채워보는 거자. 자, 33번 이렇게 얘기하죠. Scientists believe that the frogs ancestors were dwelling fish-like animals. 자,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개념이었거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다음에 that 주어 동사면 주어는 주어가 뭐뭐라고 뭐뭐 한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지. 그래서 주어 동사부터 이렇게 딱 구분 지서 한번 해보자. 이때 대시 당연히 접속사겠죠. 그래서 뒤에 문장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믿는 시점은 현재이고 개구리의 조상이 과거에 그래 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 시점을 쓴 겁니다. 요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된 건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물에서 사는 이렇게.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개구리의 조상들이 frogs, 원래 s가 붙는 게 정상인데 frogs 하면 이상하잖아. frogs 하면 그치 발음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s를 제외시켜주고 apostrophe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개구리의 조상들이 물에 사는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다라고 믿어.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gained the ability to come out on land and enjoy the opportunities for food and shelter there. 자, 문장의 주어가 이렇게 돼 있고 동사가 gain the ability. ability 뒤에 나오는 두 동사 원형은 거의 굳어진 표현이죠. 뭐뭐 하는 능력입니다. 뭐뭐 하는 능력. 그래서 이때 to 동사 원형이 형용사 역할을 해줄 거야.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주죠. 자,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and 나와잖아. and는 병렬 구조인데 뒤에 enjoyed라고 쓰지 않고 원형을 쓴 걸 보니 앞에 to가 있었고 이때 to가 생략해 준 거죠. 앞에 나오는 to come out과 병렬 구조를 이룬다는 것도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최초의 개구리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땅에 나와서 땅에서 음식과 은신처를 위한 기회를 즐길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죠. 땅에 나와서 물에 사는 동물이었지만 땅에 나와서 그래서 땅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shelter,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즐겼다라고 했습니다.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산다고 해서 양서류라고 지칭하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개구리들이 이렇게 했었대. 자, 그런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봐.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땅에 나와서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다면서 땅에 나와서 그런 좋은 기회가 생겼대. 그런데 그랬잖아. 그런데 얘네는 여전히 kept many ties, 많은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었어. 누구와? 물과 많은 유대감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물이 필요했대. 그런데 여전히 물이 필요했어. 왜? 라고 보는 거죠. 물이 필요해. 왜? 라고 봤더니 frog's lungs do not work very well and it gets part of its oxygen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 개구리의 폐들은 잘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잘 작용하지 않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 개구리의 폐는 get part of its oxygen 그것의 산소 중 일부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어? by ing 함으로써 얻었죠.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쉼으로써 산소의 일부를 얻을 수 있었대. 여전히 물이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냐면 숨쉬기 위해서지. 숨쉬기 위해서. 됐죠? 자, but for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 the frog's skin must stay moist. 하지만 의미상의 주어인 for, 다음에 to 동사 원형인 거 확인되죠. to 동사 for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 역할을 해줄 거고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사 역할을 해줄 겁니다. 부사적 용법. The frog's skin은 must stay 뭐뭐 해야만 한다 였고 이형식 동사 뒤 형용사가 들어와 있죠.
촉촉한 거. 그다음에 약간 비슷한 말로 humid, 축축한 거죠. 이제 얘랑 완전 반대말이 이제 dry out, 완전히 건조된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완전 반대였대. 자,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숨쉬기가 적절히 작용하기 위해서였어. 이러한 종류의 숨쉬기라는 건 뭐였어? 앞에서 나왔던 뭘 지칭한 거야? 폐를 통한 숨이었죠. 폐를 통한 숨쉬기였습니다. 그치?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숨쉬기가 잘 작용하기 위해서 개구리의 피부는 항상 촉촉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And so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where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to keep from drying out. 자, 그래서 frog는 must remain 이 형식 동사 뒤 형용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물 근처에 머물러야만 했어. 근데 물은 어떤 물이었어? 그곳에서 it can take, 즉 이 개구리가 take a dip, 몸을 담글 수 있는 거죠. Every now and then, 이따금, 때때로, 가끔 keep from ing입니다. keep from ing가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뭐뭐 하는 것부터 막아주는 거. 자, 그러니까 건조되는 것으로부터죠. 건조되어지는 것으로부터 때때로 건조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때때로 물을 담글 수 있는, 몸에 물을 담글 수 있는 물 근처에 살아야만 한다.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in the water as their fish-like ancestors did.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보자. 일단 lay라는 동사. 당연히 외워야지. lay, laid. 미안, 잠깐만. lay, lie, laid. 잠깐만. lay, laid, laid. 요거랑 lie, lay, layin. 모양이 비슷해요. 비교적 지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가 자동사이고 그래도 규칙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타동사입니다. 자타동사가 중요한 이유는 타동사는 뒤에 단어, 즉 목적어가 올 수 있다는 게 중요했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their eggs라는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동사로 쓴 거예요. lay. 이때 lay가 타동사로 쓴 거죠. 조동사 뒤 동사 원형의 자리였으니까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lay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이 자리가 lay.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s 뒤에서 주어 있고 동사 나와야 되는데 동사 없이 did만 썼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물에 사는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는데 물에서 알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lay의 과거형인 laid로 써서 laid their eggs in the water 써야 되는데 그치? 그거 쓰기 귀찮으니까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바꾼 거죠. 그치?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네. 개구리들은 반드시 물 근처에 물 안에서 알을 낳아야만 했어.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개구리들도 물 안에서 알을 낳아야만 한다. An eggs laid in the water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s if they are to survive.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하고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다음 비동사 플러스 투 동사 원형의 B2 용법입니다. B2 용법. B2 용법은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미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다양한 해석. 자, 어떤 해석이 되는가 봤더니 지금 여기서는 뭐뭐 할 작정이라면 이라고 하는 의도에 해당하는 거죠. 뭐뭐 할 예정이라면, 뭐뭐 할 생각이라면이죠. 즉 그것들이 그래서 eggs가 their egg 말할 거지. 물에서 낳은 그 알들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로 발달해야만 하는 거죠. 뭐가? 알들인데 어떤 알들이었다고? 물 안에서 낳아진 알들이었어요. 자, 아까 생각해봐. 알을 낳는 거는 lay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lay의 뒤에서 egg였고, 그치? 이 egg가 앞에 나왔을 때 수동 분사가 될 거니까 이 lay가 laid라는 수동 분사 형태가 된 거죠. 처음부터 이 자리에는 pp였기 때문에 layin이란 단어에 자동사 형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동사는 처음부터 수동 분사가 안 되니까요. 그치?
For frogs, metamorphosis thus provides the bridge between the water-dwelling young forms and the land-dwelling adults. 일단 기본적으로 between A and B 구조 보이고, 그죠? 자, 그러면 개구리들에게 있어서 탈바꿈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러므로 다리를 제공해 주는 건데, 뭐와 뭐 사이의 다리였냐면 물에서 살고 있는 어린 생명체들과 땅에서 거주하는 성체라고 하죠. 다 큰 것들. 그래서 다 큰 생명체를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체 사이에 다리, 브릿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중간중간 헷갈릴 수 있었지만 어쨌든 내용은 잘 기억하고 있고, 이 내용이 결국 무슨 내용이야? 개구리가 촉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그쵸? 개구리는 결국 물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연관관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개구리에 대해서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비록 육지에서 살지만, 비록 육지에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물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쵸? 글의 주제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이게 결국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도 네 머릿속에 지금처럼 한 줄 요약이 가능해야 돼요. 알겠지? 내용 잘 체크해. 그 다음 번호로 갑시다.